어제 상하이 증시에 괴물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창신메모리, CXMT.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장중 한때 535%까지 폭등했습니다. 블룸버그 기준 55.03 위안까지요. 시가총액도 한때 680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그 순간 중국에서 제일 비싼 회사가 은행이 아니라 반도체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공상은행, ICBC를 밀어낸 거죠. 그런데요, 숫자를 좀 더 들여다보면 더 이상한 게 나옵니다. 공모가 8.66위안, 발행 주식 66억 8,800만 주, 두 달 금액 최대 666억 위안.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하죠.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이 이 부분을 직접 짚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행운의 숫자 6과 8이 이렇게 반복된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요. 6은 순조롭다, 8은 돈을 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장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국가적 염원을 숫자로 박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CXMT라는 회사의 진짜 뿌리가 어디인지, 이 폭등이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설계된 착시인지,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테는 정말 위협인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CXMT 2016년에 설립됐습니다. 반도체 회사치고는 어이없을 만큼 짧은 역사죠.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D램 세계 4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음 자리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점유율도 무섭습니다. 작년 이맘때 3%였던 게 지금은 8%입니다. 1년 만에 거의 3배가 된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반도체는 원래 이렇게 빨리 크는 산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CXMT는 어떻게 이 속도를 냈을까요? 답은 좀 불편합니다. CXMT 기술의 뿌리는 사실 중국이 아니라 독일입니다. 한때 세계적인 메모리 기업이었다가 2009년 파산한 독일 회사 키몬다, CXMT는 2019년 이 키몬다의 D램 특허를 인수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특허 몇 장이 아니라 2.8TB 분량의 기술 문서를 통째로요. 비유하자면 망한 요리사의 레시피북을 통째로 사들인 겁니다. 처음부터 요리법을 개발할 필요 없이 이미 검증된 레시피로 바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걸로 CXMT는 D램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매립형 워드라인 공정을 빠르게 내재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내 법원이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년간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기술, 이게 CXMT로 넘어가서 실제 제품 개발과 양산에 쓰였다는 겁니다. 전직 삼성전자 인력들이 재직 시절보다 3배에서 4배 많은 연봉을 받고 이직했고, 이 중 일부는 6년간 30억 원 가까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한 매출 감소액만 지난해 기준 5조 원, 전체 경제적 피해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인원만 10명, 재판은 지금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CXMT는 한 손에는 파산한 독일 기업의 유산을, 다른 한 손에는 우리 삼성전자에서 흘러나간 기술을 쥐고 시작한 회사란 말이에요. 창업자 주이밍 회장은 상장을 앞두고 높은 수준의 자주 연구 개발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 그대로 믿으시겠어요? 이제 진짜 궁금한 부분, 이 폭등이 진짜인지 볼 차례입니다. 먼저 밝은 쪽부터 보죠. 이번 청약, 정말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개인 투자자 청약 경쟁률 212대 1, 접수 건수 940만 건, 청약에 몰린 돈만 7조 7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532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전 세계 최대 IPO로 꼽히는 스페이스X 개인 청약 규모의 약 10배예요. 스페이스X보다 10배 더 몰린 겁니다. 한 반도체 회사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암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짚은 부분인데요. 락업, 그러니까 의무보유 확약 물량 때문에 상장 시점에 실제로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은 전체의 6%대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장에 상품이 100개가 있는데 94개는 창고에 못 박혀 있고 6개만 진열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려는 사람은 개미떼처럼 몰려드는데 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이 미쳐 날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숫자로 또 하나 볼까요? 이 회사의 공모가 기준 PER, 그러니까 작년 순이익 대비 몇 배 가치로 평가받았냐면 308.92배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36.6배, SK하이닉스는 30.6배예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일까요? 노무라는 목표 주가 116위안을 제시하며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모닝스타는 14.9위안, 공모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적정 가치로 봤어요. 두 회사 목표가가 8배 가까이 벌어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닝스타는 CXMT가 EUV, 그러니까 초미세 회로를 그릴 수 있는 최첨단 노광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상 기술 격차는 절대 좁혀지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6년 전 기억이 하나 소환됩니다. 2020년 같은 커창반에서 상장했던 SMIC, 그때도 200% 넘게 폭등했었죠. 하지만 그 뒤 미국의 고강도 제재와 업황 악화로 긴 조정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상장 직후 차익 실현으로 15에서 20% 조정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CXMT를 보면서 제2의 SMIC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진짜 위험한 걸까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예상하셨을 거예요. 중국산이 싸니까 저가 공세로 밀고 들어오겠지. 실제로 일주일 전 나온 분석에서는 CXMT의 디램 평균 판매 가격이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약 30% 낮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잠깐만요. 바로 이번 주에 나온 실제 유통 데이터를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온라인 유통사 징동닷컴에서 CXMT D램을 탑재한 64기가 DDR5 서버용 램이 팔리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같은 사양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품보다 오히려 2.2%더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로이터도 CXMT가 삼성전자보다 높은 가격에 서버 메모리를 공급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저가 공세는커녕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 메모리 자체가 공급 부족 상태거든요. CXMT는 싸게 팔아서 시장을 뺏는 게 아니라 삼성과 SK가 못 채우는 물량의 빈틈을 메워주면서 같이 높은 가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요. 다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CXMT는 지금 상하이와 허페이에 신공장을 짓고 있고 다른 지역에 제3공장까지 협의 중입니다. 이 계획이 다 현실화되면 생산 능력이 지금의 2배가 넘는 월 60만 장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 파괴자 아님이라는 안도감은 딱 신공장 완공 전까지의 얘기라는 거죠. 2027년 이후엔 정말 저가 물량 공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HBM은 어떨까요? 여기가 진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핵심 방어선이거든요. CXMT는 지금 HBM2 생산을 추진하는 단계고 HBM3 샘플을 화웨이와 캠브리콘 같은 중국 AI 반도체 업체에 넘겨서 테스트받고 있습니다. 목표는 2027년 HBM3E 양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이미 HBM4를 양산하고 HBM4E를 개발하고 있고 심지어 HBM5 연구까지 들어갔습니다. 격차로 따지면 2년에서 4년, 짧지 않죠. 특히 이 격차,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워낙 앞서 있어서 방어력이 강한데 삼성전자는 HBM 투자와 동시에 범용 D램 물량까지 지켜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정리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당장의 저가 공세는 과장된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2027년 이후의 물량 공세와 이미 벌어져 있는 HBM 격차 좁히기는 진짜로 지켜봐야 할 리스크란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CXMT는 지금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저가로 위협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공장이 완공되는 2027년 이후와 HBM 격차는 분명히 지켜봐야 할 리스크입니다. 기술 격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추격 속도 심상치 않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언제 뒤집힐지 모르니 이 채널 구독해 두시고 계속 지켜보시죠.